이번 시간에는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대비 실전 모의고사예요. 문자식부터 좌표평면 그래프,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까지 할 거예요. 이 책은 1학년 1학기에 빨리 강해지는, 그래서 빨강이라 그러죠. 빨리 강해지는 수학 교사용에 있는 거고요. 일반의 시중에는 팔지 않아요. 이게 어디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문제는 올려놨으니까 네이버 블로그에서 문제를 받아서 직접 풀어보시고 한번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강의를 듣고 풀어봐도 되고요. 풀어보고 나서 강의를 들어도 되고 편한 방법으로 하는데 직접 풀어보는 걸 꼭 권해요. 직접 풀어보는 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좀 귀찮아도 직접 풀어봐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3회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요. 1, 2회 다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1, 2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는데 3회, 4회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있으니까 집중해서 확인해 주셔야 될 거예요. 자, 1번부터 순서대로 볼게요. 어떤 수 x와 15의 합 x의 3배보다 2가 작다. 3배는 곱하는 거죠. 3 곱하기 x, x 곱하기 3, 3x보다 2가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 합한 거니까 x 더하기 1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15가 3x 마이너스 2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어렵지 않죠. 한국말을 그대로 수식으로 번역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 x와 15의 합 3배보다 2가 작다. 3배에서 2 뺀 거랑 같다. 뭐 이런 거니까 알죠? 자, 2번이에요. 항등식. 항등식은 뭐다? 그렇지. 항등식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고등학교 책에도 나와요. 항등식은 고등학교 책에 가면 한 단원 전체가 항등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한다.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좌변하고 우변하고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좌변하고 우변하고 똑같으면 돼. 좌변하고 우변이 정리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우변을 정리를 해줘요. 좌변은 정리되어 있다는 건 뭐야? 그렇지. x 들어있는 요거 1차항이 되는 거고요. x가 없는 상수항이 되는 거야. 얘는 근데 x 들어있는 거는 3x인데 b는 상수로 취급해야 돼. 여기서는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그래서 얘는 정리를 다시 해줘야 돼. 그래서 3x 더하기 6b 마이너스 7 분배 법칙 한 거예요. 3x 더하기 6b 마이너스 7. 자, 그러면 1차 요게 1차 요게 두 개 서로 같아야 되고요. 상수항 5하고 6b 마이너스 7하고 같아야 되고. 알겠죠? 그래서 1창 a-1하고 3하고 같으면 돼. 개수가 같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a가 4가 되고. 그 다음 상수항 5하고 이죠? 6b-7하고 같아야 돼. 그래서 6b-7이 5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6b가 마이너스 7 이항하면 플러스 7이니까 12가 되고요. 6으로 나눠서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b, 우리가 구하는 a 더하기 b는 4하고 2하고 더해서 6이 답이겠다. 2번이 답이죠. 그렇게 확인하면 돼요. 자, 3번 방정식이 1차 방정식이 되려면 지금처럼 항등식이 되면 안 된다. 즉 x가 이항해서 없어지면 안 된다. 그 x가 알겠죠? 숫자는 상관없어요. 숫자는 상관없고 x가 없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x가 똑같으면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x가 똑같으면 안 돼요. 2x-2가 ax 플러스 3. 그래서 똑같으면 안 된다. 그래서 a가 2가 아니어야 된다. 왜? a가 2면 어떻게 돼? a가 2면 2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항하면 어떻게 돼? 이항하면 마이너스 2x에서 없어진단 말이야. 없어지면 마이너스 2는 3. x가 없는 등식이 되는 거죠. x가 없으면 1차 방정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항에서 x가 없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1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a가 0이 아닌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런 걸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자. 알겠죠? 자, 그 다음 4번이에요. 해가 나머지 넷과 다른 거. 좀 귀찮지만 다 풀어야 되겠죠. x는 얼마?
그렇지. x는 3이겠지. 2 넘어가면 되니까. 얘는 그렇지. 3x가 마이너스 2 넘어가면 플러스 2에서 9 되고 3으로 나눠서 x는 3 이렇게 되겠다. 이죠? x는 3. 얘도 3이고 얘도 3이고 3 아닌 거 나오면 되겠네. 이제. 자, 마이너스 4x 이항해서 플러스 4x 되니까 더해서 5x 마이너스 4x 이항한 거야. 마이너스 5 이항하면 플러스 5니까 15 5로 나눠서 x는 3 얘도 3이네. 이죠? 얘도 풀어볼까? 3x 마이너스 3 분배 법칙 한 거야. 3 더하기 x x 이항 x 이항해서 마이너스 x 되니까 2x 마이너스 3 이항하면 플러스 3 되니까 6 얘도 2로 나누면 x는 3 5번이 답이겠네. 이죠? 5번은 왜 안 될까? 풀어볼까? 마이너스 x 이항해서 플러스 x 되니까 3x 5 이항하면 마이너스 5 되니까 마이너스 1 3으로 나눠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1 5번이 다르죠? 그래서 다른 건 전부 다 해가 3인데 이죠? 귀찮아도 이런 건 뭐 방법이 없어요. 직접 풀어서 확인해 주세요. 자, 5번이에요. 5번 1차 방정식 풀래. 분수도 있고 소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분수랑 소수를 다 없애줄 수 있는 수를 곱해줘야 돼. 3분의 5, 5분의 1이니까 15 곱해주면 되는데 15 곱해주면 얘가 안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15의 배수면서 0.3도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수를 곱해줘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10분의 3이니까 10, 3, 5의 최소 공배수를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소수를 분수로 고친 다음에 최소 공배수를 찾아서 곱해주면 좋겠다. 알겠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 5로 하면 2 되고 3 되고 1 되고 이죠? 그래서 10 곱하기 3, 30이다. 30을 곱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30을 곱해줄 거야. 30을 곱해줘. 전부 다 곱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알겠죠? 30 곱해주면 얘는 30 곱해서 9x 되고요. 30 곱하면 3약분 되겠죠? 3약분 돼서 10되니까 50. 30 곱해주면 5로 약분하면 6이죠. 그래서 6x. 30 곱해주면 마이너스 60. 전부 다 곱해야 돼. 꼭 반드시 알겠죠? 6x 이항해서 마이너스 6x 되니까 3x 마이너스 50 이항하면 이죠? 플러스 50 되니까 마이너스 10 3으로 나눠서 x는 3분의 마이너스 10 3번이 답이네. 알겠죠? 자, 6번 비례식 다 알죠? 비례식. 이 안쪽에 들어있는 거 내항이라고 그러죠? 바깥쪽에 있는 거 외항.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푸는 거죠? 다 알죠? 그래서 내항의 곱은 3 더하기 6x. 분배법칙해서 곱해야 돼? 얘도 분배법칙해서 곱해. 요 외항의 곱 4x 마이너스 6. 이죠? 2는 4, 2, 3은 6. 자, 그래서 어떻게 4x 이항해서 마이너스 4x 계산하면 2x 되겠네. 3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9.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9다. 1번이 답이죠. 그렇게. 자, 연속하는 두 홀수의 합이 24. 두 홀수의 곱. 연속하는 두 홀수의 합이 24. 이런 거는 많이 해봤지,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많이 해봤지. 얼마 하면 돼? 그렇지. 머리 좋은 사람 금방 쳤지. 11, 13 하면 될 것 같아, 그죠? 그러면 24잖아. 연속하는 두 홀수고. 그런데 서술형 나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x 홀수는 2씩 커지지 짝수도 2씩 커지니까 그래서 x 플러스 2 해서 24 원래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는 거야. 2 넘어가면 22 그래서 x는 11 그래서 우리가 찾는 수는 10이라고 13이다. 이렇게 곱하래. 10이라고 13하고 곱하는 거지. 그래서 13 곱하기 11 하면 13 해서 143이 우리가 찾는 답이지. 이렇게 확인하면 돼.
자, 8번이에요. 8번. 10의 자리 숫자가 5, 그 다음에 두 자리 자연수를 했으니까 1의 자리 숫자는 모르니까 10의 자리 숫자 5, 1의 자리 숫자 x 이렇게 놓고 풀어주면 되겠다. 각 자리의 숫자의 합한 값, 각 자리의 숫자를 합한 값 5 더하기 x지. 요거의 4배 곱하기 4. 그죠? 왜보다 6만큼 크다 이런 거야. 그죠? 알겠죠?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가 5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얘는 각 자리의 숫자의 합 5 더하기 x를 4배 한 거 보다 6이 더 크다 그럼 같아진다는 거지. 식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돼? 그렇지. 5x라고 쓰면 5 곱하기 x라서 안 되지. 그래서 여기는 10자리니까 50 더하기 x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야. 전개하면 20 더하기 4x 더하기 6. 4x 이항하면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3x. 26이고 50 이항해서 마이너스 50 하면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x는 3으로 약분하면 3, 8에 24니까 8.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이게 8이니까 58. 5번이 답이다. 알겠죠? 이렇게 확인해 주면 돼요. 자, 9번이에요. 9번. 삼촌하고 민석이하고 합해서 56살이고요. 삼촌 나이 구하는 거니까 구하는 거를 x라고 하세요. 알겠죠? 합해서 56이니까 그러면 민석이는 56 빼기 x가 되겠죠? 14년이 지났어요. 14년 지나면 삼촌은 그렇지 14년 지났으니까 14살이 더 먹었겠죠? 14살 더 해주면 되고요. 민석이도 14살 똑같이 14살 14살 더 먹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삼촌 나이가 민석이의 나이의 몇 배? 2배가 된다 이런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14년 1년에 한 살씩 먹는 거니까 14년이면 14를 더한 만큼 나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전개해서 풀어볼까요? 어떻게 돼? x 더하기 14 2 곱해서 112 2 곱해서 마이너스 2x 2 곱해서 28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플러스 2x 되니까 계산해서 3x 그죠? 두 개 더해서 얼마지? 140인가요? 14 넘어가면 마이너스 14니까 14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지? 126인가? 126 그죠? 126이다. 3으로 약분하면 3, 4, 12 3, 2, 6 그죠? 42살이군요. 42살. 삼촌은 42살이다. 그러면 민석이는 42살 빼서 42살 빼서 12살 이렇게 되겠군요. 14살. 14살이면 중학교 1학년 맞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보통 내 나이랑 비슷하게 나오죠. 찍을 때 그렇게 잘 찍어도 웬만하면 맞을 거야. 자, 10번이에요. 집에서 박물관까지 가는데 거석씨 다 알죠? 자전거 타고 시속 10km로 가다가 걸어서 시속 4km로 가는 것보다 시속 10km로 가는 게 시속 4km로 가는 것보다 36 빨리 도착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구하는 거 x라고 하고요. 자, 시간이 나왔죠. 36 빨리 도착한대. 36분 빨리 도착한대. 얘는 시속이고 시속이죠. 얘는 분이니까 얘를 시간으로 고쳐요. 36분이면 시간으로 고치면 1시간 60분이니까 60분에 36시간. 알겠죠? 6으로 약분하면 10분의 6시간이 되는 거예요. 11이 약분하고 그랬구나. 5로 약분하면 5분의 3시간. 이렇게 되겠죠? 5분의 3시간. 자, 그럼 시간 어떻게 구해? 그렇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갈 때는 10분의 5분의 3 이렇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걸어서 갈 때는 4분의 5분의 3 이렇게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와, 거리가 있구나. 미안,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은 자전거 타고 갈 때 걸린 시간은 갈 때 걸린 시간은 시속 10km로 가고 거리는 x죠.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갈 때 걸린 시간은 10분의 x가 되고요. 미안. 10분의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걸어서 갈 때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4분의 x가 되는데 요 차이가 36분, 5분의 3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빼면 얘가 5분의 3시간이 되는데 뺄 때 조심해야 돼. 자전거 타고 가면 빨리 가니까 시간으로는 더 적게 걸리는 거야. 이제 빨리 가니까. 그러니까 걸어갈 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빼야 돼. 4분의 x에서 10분의 x를 빼야지 5분의 3이 된다는 거야. 거꾸로 빼면 답이 잘못 나와. 알겠죠? 그래서 뺄 때 잘 빼주세요. 그래서 많이 걸리는 거, 늦게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 그죠? 많이 걸리는 거에서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거, 빨리 가는 거 빼서 그게 이제 5분의 3만큼 차이가 난다. 이렇게 풀어줘야 돼. 알겠죠? 됐나요? 4하고, 있죠? 10하고, 5하고, 최소 공배수가 20이죠? 최소 공배수 20. 그래서 20 곱해줄 거예요. 20 곱해주면 5x, 20 곱해주면 2x, 20 곱해주면 약분하면 4니까 12. 그래서 3x가 12가 되고요. 3으로 나눠서 x는 4다. 이렇게. 4kg군요. 이렇게 확인해 주세요. 11번 4분면 위의 점이래. 4분면 4분면 다 알죠? 4분면 다 알죠? 그래서 좌표 평면을 x축, y축으로 나누면, 이죠?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이렇게 4분면 정해졌어요. 약속이에요. 그냥 외우세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1, 2, 3, 4분면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4분면이면 여기죠. x축, 여기가 0이고 양수가 되는 거예요. x축이. y축은 여기가 0이니까 음수가 되고, 그래서 4분면에 있으면 x는 양수, y는 음수. 1사분면에서는 둘 다 양수, 2사분면에서는 음수, 양수, 3사분면에서는 둘 다 음수. 이렇게 기억을 해두죠. 그래서 4사분면 위의 점이니까 A는 양수고 B는 음수고. 양수 음수 곱했으니까 음수. 양수에서 음수 뺐으니까 양수. 알겠죠? 잘 안 되면 예를 들어서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해보면 간단해요. 뭐 A가 2고 B가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해봐. 알겠죠? 그럼 2개 곱하면 마이너스 2니까 음수. 알겠죠? 2에서 마이너스 1 빼면 플러스 돼서 3이니까 양수.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숫자를 예를 들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야. 안 헷갈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음수고 이게 양수면 어떻게 돼? 그렇지. 음수 양수면 2사분면이야.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2사분면. 2번이 답이다. 이렇게. 자, 12번 x축의 대칭이래. x축의 대칭이면 x축. 요 점이 하나가 있는데 얘를 x축이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거울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내려온 점, 요게 x축의 대칭인 점이 되는 거지. x축의 대칭인 점 보면 x좌표는 당연히 똑같겠지, 그죠?
그 다음에 y좌표는 어떻게 돼? 똑같은데, 즉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가 되지.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x축의 대칭이면 x좌표는 똑같아야 돼. 그죠? x좌표는 똑같아야 돼. x좌표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a 플러스 이고 똑같아야 돼. y좌표는 어떻게 돼? 그렇지. y좌표는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 얘가 3이니까, 그죠?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3이 돼야 돼. 알겠죠? 그래서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x축에 대칭하면 y가 부호 반대. 알겠지? y가 부호가 반대. 거꾸로 y축 대칭. 네, 그렇게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x는 똑같아야 되니까 a 플러스 2가 1. y는 부호가 반대가 돼서 5 마이너스 b가 3. 마이너스 3이니까 3이 돼야 된다는 거야. 얘는 똑같아야 되고. 알겠죠? 자, 그래서 a는 2가 이항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 b는 얼마지? 마이너스 b가 5 이항하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에서 b는 2다. 두 개 더하래. 2하고 마이너스 1 더하면 1이겠지. 그래서 3번이 답이다. 이렇게. x축 대칭 잘 기억해 주세요. y축 대칭하면 x가 부호가 바뀌는 거고. 알겠죠? 자, 그래프 읽는 거 별로 안 어려워요. 천천히 잘 생각해 보세요. 일정한 양의 물을 넣고 물의 높이가 처음에는 통이 넓으니까 어떻게 돼? 그렇지. 물의 높이가 시간에 따라서 보면 천천히 높아질 거야. 이제 천천히 높아져. 이쪽에서는 그렇지. 여기 똑같으니까 일정하게 높아져. 그러니까 천천히 높아지다가 여기서는 일정하게 높아지고, 얘는 어떻게 돼? 채워지는 속도가 점점 늦어지지. 점점 늦어져. 그래서 얘는 늦게 됐다가 좀 빨라지고, 얘는 좀 빠른 듯 하다가 다시 늦어지고. 알겠지? 위로 올라가면 여기 넓어져서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좀 줄어든다는 거야. 무슨지 알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일정하게 올라가다가 그 다음엔 좀 빨리 올라가다가 늦어지는 3번처럼 된다는 거야. 그림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물의 높이야. 이런 경우는 안 높아지는 거야. 계속 높이가 일정하잖아. 이제 물을 안 붓는 거야. 이런 건 없지. 여기서는. 이죠? 알겠죠? 이 부분은 일정하게 높아지니까 직선이 돼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이 직선이 되는 거를 찾아줄 수 있어야 되고. 알겠죠? 그래서 안 되는 건 빼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직선 아니고 일정하게 되는 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처음에 빨리 높아지는지 천천히 높아지는지 물의 높이가. 알겠죠? 그래서 넓으니까 천천히 높아지는 거야. 물의 높이가. 알겠지? 좀 잘 생각해 주세요. 자, 14번이에요. 반비례. 반비례는 우리가 꼭 기억해 주세요. 반비례는 양변에 x를 양변에 곱해서 xy는 a다 이렇게 놓고 푸는 게 훨씬 간단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xy는 a다 이렇게 놓고 풀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요점 좌표 있는 건 다 알지? 6, b x좌표 읽고 y좌표 읽고 요점 좌표는 그렇지. x좌표 읽고 y좌표 읽고 그래서 요점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곱하면 요거 우리 비례상수라 그러지. 그래서 x랑 y랑 곱하면 비례상수 일정한 값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두 개 곱하면 3, 4, 12 음수 곱하니까 플러스지. 얘가 a가 된다는 거고. 알겠죠? 6 곱하기 b 해도 a가 되는 거다. a가 12니까 12. 6 곱하기 b가 10이니까 b는 2. 아주 간단하지. 좌표만 확인하면 되고요. x, y 곱하면 비례상수다. 요거만 잘 기억해 두면 된다. 그래서 양변에 x 곱해서 요렇게.
알겠죠? 자, 그래서 A 더하기 B 10이랑 2랑 더하니까 14가 답이다. 어려운 문제 아니지. 그런데 중요한 문제야. 잘 생각해야 돼. 15번. 2, 4분면 지나가는 거. 정비례 그래프는 어떻게 돼? A가 비례상수가 양수면 1, 4분면, 3, 4분면, 음수면 2, 4분면, 4, 4분면 지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정비례 중에서 2, 4분면, 4, 4분면 지나가는 거는 어느 거다? 그렇지. 비례상수가 음수인 거. 알겠죠? 비례상수가 음수인 거. 그 다음 반비례 그래프도 똑같지. 반비례 그래프도 비례상수 양수면 1, 4분면, 3, 4분면, 비례상수 음수면 2, 4분면, 4, 4분면. 그래서 비례상수가 음수인 거, 요거. 결국 비례상수 음수인 거 찾으면 되는 거네, 이죠? 그래서 리을 비읍 4번이 답이다.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16번이에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양변에 어떻게 하라고? x 곱해서 어떻게 돼? xy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는 거 찾으면 된다. xy 좌표가 모두 정수인 거 곱해서 15 되는 정수는 몇 개 없지? 다 해봐야 돼. 알겠죠? 그래서 곱해서 정수 되는 거 다 해보세요. 1하고 15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5 요렇게 두 개. 그 다음에 3, 5, 15지 3, 5 마이너스 요렇게 두 개. 그죠? 그 다음에 5, 3 이게 x 이게 y고 이게 x 이게 y니까 다른 거야. 5, 3하고 3, 5는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3하고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그렇지? 그 다음에 15하고 1밖에 없죠? 15하고 1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몇 개다? 그렇지 8개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정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x가 15의 약수면 돼. 알겠지? 그래서 15의 약수니까 1, 3, 5, 15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얘가 정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음의 약수까지 해줘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5 이렇게 8개다. 그렇게 확인해 주면 되고요. 양변에 x 곱해서 15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5 되는 거 이렇게 찾아서 해도 된다. 알겠죠? 자, 17번이에요. 정비례, 반비례가 같이 나와 있군요. 같이 나와 있어요. 반비례가 식이 좀 생각보다 간단하죠. 양변에 x 곱하면 xy가 마이너스 12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러면 요점 좌표가 얼마야? x좌표 마이너스 4, y좌표 b지. 그래서 마이너스 4b 이렇게 되고 xy 곱하면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b가 3인가 봐. 4, 3, 10이니까 이죠. 그래서 b는 3. 그래서 마이너스 4,3이 우리가 찾는 요점이야. 이 점을 얘가 지나가지.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지나가는 점이야. 지나가는 점은 그렇지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야. 방정식 해랑 똑같아. 알겠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가도 지나가는 점은 대입하면 성립한다.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둬야 돼. 알겠죠? 대입해서 y가 3이니까 3 대입하고 x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a 이렇게 대입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b는 3이고 이렇게 된 거다. 자, a 곱하기 b 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죠? 3, 3, 9니까 그죠? 마이너스 4분의 9 3번이 답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나가는 점은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요점 좌표 마이너스 4,b를 여기다 대입해서 b 찾고 여기다 대입해서 a 찾고 알겠죠? 그렇게 해주면 돼요. 19번이에요. 18번이에요. 18번.
어려운 문제예요. 18번. 문제 딱 봐도 어려워 보이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어렵진 않아요. 잘 생각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고요. D는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고요. B의 좌표가 4,0. 오, 좌표가 나와 있군요. 어렵지 않겠다. 그죠? C의 좌표가 B,0.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는 그렇지. 요 반비례 함수의 비례상수하고 지나가는 점 요 B 하고 두 개 찾아주면 되는 거다. 알겠죠? 찾아볼게요. 자, 정사각형이라 그랬고 B의 좌표가 4,0이라 그랬어. 자, 그래서 요점 좌표가 4야. x가 4면 지나가는 점 성립한다며, 그죠? 그래서 x에다 4 대입하면 약분하면 2니까 2, 3은 6 해서 여기가 6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요 길이가 6칸이야. 그런데 이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6칸이야. 알겠죠? 여기 6칸이면 그렇지 10이야. 4에서 6 더했으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가 10. 그럼 여기는 그렇지 10,6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C가 10이고 D가 10,6 이렇게 되는 거다. 됐지? 자, 그런데 보면 어떻게 돼? 10,6을 얘가 지나가지. 그래서 x에 10, y에다 6 대입하면 양변에 10 곱해서 a는 10 곱하기 6 하니까 60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죠? 중요한 거예요. 잘 생각해 주면 어렵진 않죠? 그래서 지나가는 점 대입해서 a는 6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b, 0, 10,0이죠. 그래서 b는 10 이렇게 되는 거다. a 더하기 b 하면 60하고 10하고 더해서 70 요게 답이다. 잘 생각해 봅시다. 19번 15명이 작업을 하면 12일이 걸리는 거예요. 자, 한 사람 일하는 속도는 전부 다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15명인데 한 명이 하는 거, 한 명이 하루에 작업하는 거를 X라고 하면 15명이 12일 하려면 어떻게 돼? 15 곱하기 12만큼 일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9일 동안 몇 명? 9일 동안 A명이 일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9 곱하기 A만큼 일하는 거고 얘가 똑같으면 된다. 뭐지? 반비례야. 이거 y라고 치면 x, y가 일정해야 된다. 이런 거야. 똑같아야 된다. 이런 반비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술형이면 요거를 y, 요걸 x라고 해서 일해야 되는 양이 요만큼이다. 따져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9 곱하기 A가 15 곱하기 12랑 같으면 되니까 9로 나눠주면 되겠지. 9로 나눠주면 A 되고 3으로 약분해서 5 3으로 약분하면 4 그래서 20이면 된다. 20명 있으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데 그래서 국어를 잘해야 돼요. 수학 잘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돼. 우리나라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어줄 수 있어야 돼. 자, 이제 서술형 문제군요. 서술형 문제가 오히려 더 간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풀어주세요. 서술형 객관식점 찍을 수 없으니까 어렵다 이러지 마시고 의외로 더 간단할 때가 많으니까 알겠죠? 자, 방정식의 해는 뭐다? 그렇지. 방정식을 참이되게 만들어주는 값이죠.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야. 모두 2를 해로 가지니까 x에다 2 대입하면 성립하고 얘도 2 대입하면 성립하고 알겠죠? 그래서 대입해주면 된다. 자, x에다 2 대입할게요. 2 대입하면 2, 3, 2, 6 2 대입하면 4, 2, 8 이렇게. 자, 얘도 2 대입할까요? 2 대입하면 3 빼기 2분의 2는 b 빼기 1 요거야.
그냥 풀면 돼요. 알겠죠? 2로 약분해서 6 더하기 a는 2로 약분하면서 그래서 a가 6 이항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 얘는 2죠? 그래서 3 빼기 1 하면 2죠. 그래서 얘가 2다. 는이 똑같죠? 마찬가지로 이쪽에다 쓰면 돼. 그래서 b는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니까 3이다. 이렇게. a 빼기 b 구하래. 마이너스 2 빼기 3.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얼마다? 그렇지. 마이너스 5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식 별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잖아. 대입해서 풀어주면 돼. 이거 약분하는 거 좀 헷갈리는 사람들은 12 더하기 2a 분배 법칙해서 풀어주세요. 2a는 마이너스 4니까 a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서술형 2번이에 한 줄씩 6명씩 세우면 2명이 남고 8명씩 세우면 6명씩 세울 때보다 4줄이 적고 4명이 남는데 그걸 잘해야 돼 진짜로. 알죠? 그래서 잘 생각해서 풀어줘야 돼. 자, 학생수를 구하는 건데 학생수 x라고 놓으면 식이 복잡해. 그래서 요럴 때는 줄이 x줄이 있다. 이렇게 알겠지? 줄이 x줄이 있으면 학생수가 어떻게 돼? 6명씩이니까 6x만큼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러고 2줄이 남아. 2명이 남아. 이게 학생수가 돼야 돼. 알겠죠? 자, 8명씩 세우면 4줄이 적어. 4줄이 적으니까 x 빼기 4줄인데 8명씩 서는 거야. 그리고 4명이 남아. 뭔지 알겠지? 그래서 6명씩 세웠을 때 x줄이야. 그럼 8명씩 세우면 4줄이 적으니까 x 빼기 4줄이야. 알겠죠? 그래서 학생수가 6명씩 x줄 하고 2명. 8명씩 x 빼기 4줄 하고 4명. 요게 학생수다. 그래서 학생수가 두 개가 어떻게 돼야 돼? 똑같다. 얘랑 똑같다. 요게 방정식이야. 알겠지? 전개하면 8x 4, 8에 32 플러스 4 하고 요거 6x 플러스 2하고 똑같다. 이런 거야. 6x 이항하면 마이너스 6x니까 8x 마이너스 6x에서 2x 되겠지? 그 다음에 2 있고 마이너스 30이 넘어가서 플러스 32 4 넘어가면 이항하면 마이너스 4 계산하면 34에서 4 빼니까 30 그래서 x는 15 알겠죠? 자 이렇게 쓰면 틀리죠. 구하는 건 뭐예요? 그렇지. 구하는 거는 학생수 구하는 거니까 x 15 구했으면 여기다 대입해서 구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거는 학생수다. 학생수. x가 15니까 6 곱하기 15 90이지. 90에다 2 더해서 92명이 답이 돼야 돼. 알겠죠? 조심해 주세요. x가 답이 아닐 때가 있어요. 가끔씩. 자, 서술형 3번이에요. 정비례 그래프야.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건데 아까도 잠깐 봤지만 x좌표 알면 y좌표는 대입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x가 4면 y도 4겠네. 그래서 여기가 4. x가 4면 그렇지. y는 마이너스 8이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8. 끝이야. 그럼 이제 간단하잖아. 여기 4칸, 4칸. 여기 8칸, 8칸. 그래서 삼각형 밑변이 4칸, 8칸 해서 12칸. 높이는 여기 4칸. 그치? 그래서 삼각형 넓이는 12 곱하기 4. 여기가 4칸이니까. 나누기 2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삼각형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는 거잖아. 약분하면 6이니까 6, 4, 24. 요게 답이다. 여기다가 잘난 척 한다고 제곱 센티미터 쓰면 안 돼요. 1cm, 몇 cm 이런 거 없으니까 알겠지? 절대 쓰지 마세요. 절대 쓰지 마세요. 감점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따라서는 그냥 24라고만 쓰는 거예요. 자, 서술형 4번이에요. 서술형 4번. 자, 정비례 반비례 있고 X축 Y축의 평행한 직사각형 넓이가 71에 자, 일단 X좌표가 마이너스 3, 3. X좌표는 다 아는 거네. 그래서 X좌표가 여기는 3, 여기는 마이너스 3. 그래서 여기가 6칸. 이제 6칸. 여기 72니까 6으로 나누면 6, 1은 6, 6이 12. 여기 12. 알겠죠? 6칸이고 12니까 여기는 6, 여기는 6 이렇게 생겼겠다. 알겠죠? 그래서 요점 좌표가 마이너스 3,6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3, 6 지나니까 대입해주면 A는 2개 곱해서 마이너스 18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K는 6이 되는 거고요. A는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다. 이해 가시죠? 잘 생각해 주세요. 지금 3, 마이너스 6이에요. 3, 마이너스 6이에요. 마이너스 3, 6이에요. 마이너스 3, 6이에요. 부호 조심하세요. 이게 부호 틀리면 안 돼. 그 다음에 넓이가 72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가 6이라는 거죠. 6, 6, 12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점 좌표 찾았으면 대입해서 반비례는 비례상수가 x, y 곱하면 비례상수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곱하면 마이너스 18. 됐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a 더하기 k 마이너스 18 더하기 6 해서 마이너스 12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이 좀 많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차근차근 좀 복습을 해주세요. 알겠죠?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문제를 직접 풀어 보셔야 돼요. 직접 풀어야지 자기 실력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수고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